아주머니께서 이거 남편 건데 남편이 싸구려라 하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예, 선글라스는 싸구려일지 몰라도 저희는 싸구려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그제 요 며칠 사이에 피팅료와 관련된 사례들이 두세 개 중첩이 되어서 그걸 모아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께 어떤 분께서 오셨는데 안경을 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아주머니도 흔히 말해서 빠꿈이라고 하죠. 계산을 또 잘 하시는 아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요즘 홈쇼핑 같은 데서 안경테를 사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사오면 어떻게 되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사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안경테에는 저희의 공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사오시는 경우는 공임만 받습니다. 전 피팅을 할 때 3만 원 정도 받고 나중에 피팅이 발생할 때마다 3만 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의 반응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당연히 그러셔야죠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빠리빠리하게 하는데 나는 손해를 보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수긍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지금 내가 이 안경원에서 안경테를 구매하는 게 더 싸게 먹힐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안경테를 원가로 드리는 거예요.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안경테도 원가 얼마입니다. 카센터에서 하듯이 공임 전 피팅료는 3만 원이고 추후 발생하는 AS 그리고 피팅 이런 게 한 3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안경을 정말 관리를 잘 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좋은 시스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혁명적으로 변화를 주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고객입니다. 아주 단골 고객인데 홈쇼핑에서 안경테를 하나 샀다. 선글라스인데 여기다 알을 넣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원시인데 아주 큽니다. 원시는 중심부가 두껍죠. 그런데 이렇게 크면 상대적으로 더 두꺼워지죠. 그래서 소위 비유적으로 말하는 압축해서 얇은 렌즈를 최대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까지 넣기 때문에 꽤 비싸다. 그리고 이분은 이 샘플 그대로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택배로 렌즈 회사에 보내서 이 샘플 그대로 색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렌즈 가격은 15만 원 하는데 문제는 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측두엽 여기를 지그시 계속 압박하는 고문기구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피팅을 해야 돼서 전 피팅료 3만 원 하면 18만 원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비싼데 하면서도 수긍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죠. 이쪽으로 좀 치우쳤죠. 평행사변형처럼. 왜 그랬을까요? 사람 얼굴이 다 이쪽이 좀 넓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굴에 맞게 비대칭하게 피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강거리가 좌우 동일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정강거리가 여기는 넓어지고 여기는 좁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 얼굴 형태를 두상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 피팅을 했고, 안경사는 공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니, 홈쇼핑은 이렇게 싼데 안경원은 왜 이리 비싸?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분께서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어요. 안경사라면 아실 수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무테 선글라스, 중국제, 아주 싼 겁니다. 그걸 엄청나게 어떤 수입업자 대량으로 가져와서 대량 살포를 해가지고 아예 싸게 15,000원, 2만원, 25,000원 이 정도의 길거리에서도 팔고 휴게소 같은 데서도 팔고 이런 거예요. 문제는 무테다 보니까 나사 부분이 자꾸 풀어지잖아요. 이거 풀어졌다고 안경원에 와서 조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 동일한 것도 없고 무테 나사를 조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이 나사 부분도 간단한 건 제가 3,000원, 5,000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이거 남편 건데 남편이 싸구려라 하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예, 선글라스는 싸구려일지 몰라도 저희는 싸구려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해하시고 전화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해 보더니 남편이 그냥 놔두라 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싸구려 선글라스인데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썼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공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만원 정도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만원도 고치기 아까운 선글라스예요. 거기에 안경사가 노하우를 곁들여 가지고 나사를 조여준들 고마운
마음을 알겠냐고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 세 가지 사례가 며칠 상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피팅료 3만 원 받고 나사 조이는데도 3,000원에서 5,000원, 만 원 이 정도를 받는다. 그럼 손님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손님 다 떨어지면 그만둬야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려면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죠. 자식의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고치려면 이 자식과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라는 자식과의 관계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훈육을 하든 해야지 그 버릇이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홈쇼핑이든 인터넷이든, 그리고 콘택트 렌즈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안경원에서 픽업하게 하는 그런 게 되니 안 되니 해서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났죠. 그런 거 안경사들이 고유 업무를 자꾸 침범을 한단 말입니다. 안경사들이 그런 것에서 고유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 다 떨어져도 상관없다. 나의 원칙을 존중해주는, 나를 이해하는 환자적 고객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안경사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명까지 없어진다면 나는 그만둘 것이다 라는 어떤 고고한 자신감이라 할까요? 이런 거가 없으면 고쳐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님 이해를 못하면 그냥 가셔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게 없으면 이 개선되어야만 하는 관행이 계속 개선됨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 그냥 가셔서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난 나의 원칙을 또 지켰다. 이렇게.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왜 3만 원 이 정도냐? 우리가 결혼식을 간다든지 하면 얼마를 내죠? 옛날에는 3만 원 냈습니다. 그러다 5만 원 냈죠. 뭐 요즘은 한 10만 원 정도 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 중간에 7만 원이나 8만 원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머리 쓰네, 계산적이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가죠. 라운드 피겨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만 원이 라운드 피겨인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라운드잖아요. 동그라미 숫자 이런 느낌이죠. 라운드 피겨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직감적으로 3만 원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가가 오른다든지 해서 그냥 느껴지면 이제는 5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는 직감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인지 부조화가 전혀 없고, 그전에는 길거리 리어카에서 시골 어른들은 구루마라 했죠. 구루마에서 산 그야말로 싸구려 선글라스 나사를 조여줄 때 자괴감을 느끼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안경사를 했나 이런 거.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도 환영한다 이겁니다. 가지고 와라. 하지만 공임을 받아야 된다. 싸구려 선글라스지만 안경사는 싸구려 안경사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